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성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주제는 체감과 다른 경제. 수치와 내가 느끼는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위기 아니었어?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말이야,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시대에 진입을 했대요. 저물가라고? 왜 나만 고물가에 허덕이지? 저금리 시대? 아니, 금리 너무 높아가지고 이자 부담, 나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데 저금리 시대라고? 이번 대학교 졸업식에 갔더니 다 지금 일자리만 찾고 앉아있는데 무슨 실업률이 3%대라고? 왜 내가 사는 집만 가격이 하락하지? 하는 질문. 여러분이 일상에서 주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시는 수많은 경제 지표들과 여러분이 살갗에 와닿는 그런 수많은 체감 경제가 왜 이렇게 다른지를 본 강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사실상 경제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데 또 투자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특히 요즘 들어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해외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 중에 거의 2대 양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중국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3회에 걸쳐서 특집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이 해외 주식 투자의 전문가 두 분을 좀 모셔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여쭙고 제가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벵골 호랑이로 유명하시죠. 거의 제아의 고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벵골 호랑이의 올바른 경제라는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또 해외 주식 토크라는 온오프라인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벵골 호랑이 신병호 팀장님, 한번 우리 경할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미래에셋대우 압구정 WM에서 투자금융 대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병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준비해 주신 영상이 있잖아요. 예, 제가 또 영상을 또 화려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홍보도 제가 하시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벵골 호랑이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한 횟수는 한 5년 이상 이제 된 것 같고요. 예. 블로그로 글로벌 금융 투자나 아니면 자본시장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요. 또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해주톡 TV라고 또 유튜브에서 지금 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경남의 경쟁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네, 상대가 안 되죠. 무슨 말씀을? 또 소개해 주실 것들 또 있으시면 보여주십시오. 아까 또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해주톡 글로벌 투자 세미나를 지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월 말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또 교수님이 오셔서 열정 넘치는 그 강연으로 저도 참 에너지를 많이 받고 또 많이 배웠는데요. 아무튼 좋은 이제 세미나 아니면 또 패널 분들 모셔가서 이제 글로벌 금융 투자나 아니면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이제 중국 주식 투자의 전문가시죠. 현재 미래에셋 압구정 지점에서 과장님으로서 여러 투자 의사 결정에 지침을 마련해 주고 계신 우리 과장님, 정순필 과장님, 또 인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압구정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의 해외 투자를 돕고 있는 정순필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좀 말씀 한번 드리면 이 두 전문가분들은 방송 전문가도 아니고요. 뭐 이런 부분에 좀 긴장도 하실 수도 있고 말씀이 아주 유창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진행과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이 컨텐츠 그 자체에 더 집중해 주시면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해외 주식 투자 이야기를 넘어서서 네. 그 전 단계에서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뭐 우리 국민분들이 네. 금융 투자나 주식 네. 투자에 대한 그런 편견 선입견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자본주의를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자본주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네. 금융 투자가 필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 필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북미, 네. 미국이죠. 차트를 이렇게 준비해 오셨네요. 네, 차트를 그죠? 이제 보시면 네. 미국하고 또 북미 쪽 아니면 싱가포르나 이런 금융이 발달한 국가들은 상위 이제 부를 가지고 있는 세그멘트 쪽에서는 주식 지분 그리고 또는 투자 펀드, 뮤추얼 펀드나 이런 투자 자산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가져오는 이제 투인데요. 거의 70%에 육박하는 자산을 거의 직접 투자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 북미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편견과 선입견을 좀 깨고 전 건전한 또 이제 건강한 그런 투자가 문화가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전 바람이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은 결국은 이제 저는 보통 이 근로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이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자기 일 맡은 바 본분을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자산 관리 영역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선진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을 보면 확실히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우리도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 해외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준비해 주신 내용이 보니까 한국의 해외 혹은 간접 투자 동향이에요. 예. 이거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준비해 오셨습니까? 우선 해외 투자가 지금 직접 투자가 열린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 자금 유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뭐 자금 유출 속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투자하는 비중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지금 외화 주식 예탁 결제 연결 금리가 벌써 지금 매달 2조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서 네. 지금 증가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체 GDP 대비 30% 비중밖에 안 된다는 거. 네. 해외 자산에서 30% 비중밖에 안 되고 그리고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GDP 대비 투자 자산들이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네. 갈 길이 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매입한 주식이 뭘 것 같으세요? 개인들이. 뭘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표에 보시듯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고 네. 지금 현재 주가 한 1,700달러 정도를 좀 넓고 있는데요. 아마존, 애플, 알리바바는 중국 주식이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나 테슬라, 알파벳 이런 이제 IT 기업들, ICT 기업들, 주요 IT 기업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해외 주식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선진국일수록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비중이 좀 높은 경향성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외화 주식 예탁 결제 연도별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보니까 미국의 아마존과 애플 뭐 그리고 알리바바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투자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편에 한국 주식 시장은 왜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그래프를 보시면 딱 그런 게 드러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주식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 패러다임을 누가 또 바꾸고 있냐? 누가 또 바꾸고 있냐 보면 개인들도 그렇지만 일개 기관들, 기관들도 많은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생각을 좀 해봤지만. 그런 한국의 이제 고속 성장 시기는 이미 끝난 건 다 알고 있고요. 저성장 시대에 대한 그런 이제 리스크 또 정체 및 이제 하락 성장으로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결국은 이제 주식 시장도 국가의 성장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성장을 결국 받쳐주지 못한다면 한국의 주식 시장도 펀더멘탈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통화량 조절에 지금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책의 입안자분들이 조금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좀 가져가지고 좀 경기가 침체될 때는 좀 더 좀 완화적인 그런 통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정책적인 부분, 또 한국 산업, 그 다음에 경제 성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지금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미국 주식을 아니면 중국 주식을 해외 주식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자,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도 보면은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고 또 한국 자체에 대한 주식 투자는 그렇게 매력적이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다음 준비해 주신 그 차트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도대체 어떤 말씀을 또 전해 주시려고 하시나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결국은 큰 손들인데 예,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계속 이제 불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서 지금 사상 처음으로 20%가 지금 넘어가려고 해요. 예, 해외 주식 비중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결국은 이제 투자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채권 비중도 지금 해외 채권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국민연금들이 자산 운용을 하는 걸 보면 개인 투자자들도 이걸 따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나는 해외 주식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투자를 직접 또 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나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알파벳,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 지금 투자가 많이 국민연금에 투자한 거죠? 예.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집중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갑자기 지도가 나오는데 G2를 구성하는 중국의 주식 투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또 이 부분을 가져오셨습니까? 이제 글로벌 국가별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을 나타낸 표인데요. 이제 단연 이제 미국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크기도 하고 좋은 투자의 기회가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근데 오래전부터 이 미국 주식 투자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좋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너무 한정적이었고요. 뭐 산업의 사이클을 보시면은 뭐 컴퓨터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초기에 성능은 안 좋은데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투자가 많이 되고 소비가 많이 되면서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싸지면서 2014년부터 이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요. 이 증권사들이 새로운 먹거리 찾으면서 아주 많은 투자를 하면서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됐죠. 그러면서 이 해외 주식을 살 때 들어가는 어떤 비용 그런 부분이 빠르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이 해외 주식 투자에 빠르게 관심을 가져가면서 이제 아주 그 투자자들한테는 해외 투자가 이제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밤에 누워서 미국 시장에 실시간으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시장이랑 이제 개장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하고 뭐 중국 주식도 하고 베트남 주식도 하고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굳이 전 세계 시총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국내에 한정돼서 투자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굳이 우리나라만을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광활한 땅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2%도 안 되네요, 그죠? 1.9%. 근데 미국과 중국이 거의 G2답게 GDP 규모가 큰 만큼 그만큼 시가총액 그 GDP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역시 그런 모습들이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의 주식 투자 어떤 이야기가 또 주목될 만한 이야기가 또 펼쳐지나요? 뭐 중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또 3부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일단은 뭐 오늘 첫 시간인데 미국 못지않게 중국 시장 중요한 이유가 글로벌 기관들의 자금이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데 기관들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MSCI 지수라는 게 있고요. FTSE라는 지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기관들의 자금이 추종하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저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 비중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올해 또 중요한 해인데요. 네. 이 MSCI EM 지수의 네. 중국 본토 비중이 이제 5%에서 20%로 아주 빠르게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지수인 FTSE 지수에 또 중국 편입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죠.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들도 저희 이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중국 투자 여건 관점에서 제가 그냥 첨언을 드린다면 물론 중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건 맞지만 예.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더라도 여전히 6%대 이상의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둔화된 건 맞지만 여전히 레벨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 있을 테고 예. 그 성장하는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리딩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을 예, 가져볼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또 말씀 중에 듭니다. 네. 제가 지금 예. 일종의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두 전문가의 컨셉이 예. 너무 다르죠. 우리 대학에서 막 예. 공부하다 나온 대학생이랑 예. 대화 나누다가 갑자기 뭐 금융위에서 나오신 전문가랑 또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갑자기 그런 마음도 듭니다. 자, 그럼 중국 주식 얘기했고요. 또 미국 네. 주식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 멘트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중국 주식도 나름 이렇게 뭐 밸류적 측면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수급이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투자금을 점점 늘리고 있지만 미국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전 세계 시장, 전 세계 다양한 자산들을 전부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표에 보시면 앞에 화면 보시면 벨기에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벨기에에 관한 ETF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대체 투자 자산이나 아니면 국가에 대한 자산들 내가 이 국가가 참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그럼 그 국가의 ETF를 사서 제가 보유하면 되거든요. 또 배당도 있습니다. 예, 배당도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또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미국 주식 투자의 매력 중에 또 한 가지가 네. 전 세계 자산을 또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도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는 또 모바일로 또 거래를 네. 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밤에 누워서 미국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벨기에의 자산을 산다, 이탈리아의 자산을 산다. 참 멋진 환경이 열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환경에 놓이면 결국 이제 성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이 되는데 미국도 결국은 계속 성장하는 국가고 미국 내에서 또 다른 해외 자산들 성장하는 국가가 내가 발견했다 하면 그 자산을 제가 매입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여러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신 것 같고 다음 장은 보니까 네. 여러 산업이나 뭐 여러 업종별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뭐 아까 다양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뭐 기술 업종이나 산업재, 뭐 기초재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틸리티나 이제 필수 소비재 같은 우리 뭐 코카콜라나 프록트앤갬블, P&G나 존슨앤존슨 요런 이제 필수 소비재, 제약 회사들. 이거 받아 적어야 되나요? 이거 사면 특정 됩니까?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뭐 하는 뭐 매수매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이런 업종으로 다양한 업종을 또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거는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이.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뭐 10% 혹은 상위 뭐 10대, 20대 이런 기업을 좀 찾아보면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또 새롭게 등장하고 결국은 세계의 산업 구조를 바꿔나가면서 그냥 그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면서 계속 시가총액을 늘려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여러 환경들이 또 미국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또 미국 주식 투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멘트를 드릴 텐데요. 우리 이 첫 해외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중국과 미국에까지 걸쳐서 간략하게 살펴봤다면 이어지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 경익남 방송에서는 이제 특히 미국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중국 주식 투자 왜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 다음 주를 좀 기대해 주시면서 본 영상 또 필요하신 분들은 복습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번 인사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한 분씩. 네, 해외 주식 투자, 미국, 중국 또 글로벌 자산을 왜 또 편입해야 되는지 이걸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주식에 대한 좀 금융 투자에 대한 좀 올바른 또 건강한 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방송 멘트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진 금융 투자 성향을 만들어 나가는 리더가 되고자 하시는 네. 네, 거창하게 네. 또 우리 정부 관계자께서 또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해외 투자 홍보를 많이 하죠. 증권사들이 네네.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장밋빛 전망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사실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준비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실전을 통한 어떤 그런 많은 경험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관가하지 않고 같이 해외 투자 꼭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